뉴욕시 공립학생 100만여 명이 오늘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진 좌파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을 위해 군법무관 600명을 이민 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미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자랑하는 뉴욕시 공립학생 100만여 명이 방학을 끝내고 오늘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시교육감은 이날 새학기를 맞아 새롭게 문을 연 퀸즈 소재 HBCU 얼리칼리지 프랩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새학기를 맞아 뉴욕시의 7개의 공립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며 학생들의 대담한 미래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라모스 교육감이 방문한 HBCU 얼리칼리지 프랩 고교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64학점을 이수, 준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DSU 입학이 보장되는 등 뉴욕시 공립학교 최초로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무료 조기 대학 진학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새학기에 퀸즈 3개교, 브루클린 2개교,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각 1개교 등 모두 7개의 초중고 공립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공립학교 학급 규모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2025-2026 학년도 뉴욕시 5개 보로 공립학교 약 750개의 신규 교사를 3,700명 넘게 채용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가을 학기부터 킨더가든부터 5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학생 정원도 5,000명 확대됐다며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기는 내년 6월 26일에 끝납니다.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진 좌파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그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3일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측 고문들은 무소속 후보로 나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경우 그에게 연방정부 직책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단일화를 구축해야만이 급진 좌파 맘다니 후보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스 현 시장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민주당 내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맘다니를 상대로 이길 확률이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측과 아담스가 여러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가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아담스 시장뿐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 나선 커티스 슬리와 후보에게도 행정부 내에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는 사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급진 좌파 맘다니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입니다.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뉴욕주 재무국은 9월 말부터 몇 주에 걸쳐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판매세 수입을 납세자들에게 일부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환급 금액은 2023년도 세금 신고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5,000달러 미만이면 $200, 75,000달러에서 $150,000 사이는 $150, 15만에서 $300,000 사이는 $300를 받게 됩니다. 가족 단위 납세자는 연소득 $150,000 미만이면 $400, 15만에서 $300,000 사이면 $300를 환급받습니다. 수령 조건은 뉴욕주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환급으로 약 8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는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뉴욕주 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주 재무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을 위해 군 법무관 600명을 이민 판사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펜타곤은 현역 군인, 주 방위군, 예비군에서 600명의 군 법무관을 차출해 이민 판사 역할을 맡기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400만 건에 달하는 적재된 사건이 쌓여 있는 반면 이민 판사 수는 7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민 판사 노조에 따르면 100명 이상이 해고되거나 자진 사임했으며 최근 몇 달 새 17명 이상이 이유 없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법무부 소속 이민 판사는 약 600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과 같은 규모의 군 법무관을 추가로 투입해 총 12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이민 판사는 연방법무부 소속으로 독립된 법원 판사라기보다는 행정부 산하 이민심사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 투입은 행정부가 판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전미이민 변호사협회는 이민법 경험이 없는 군 법무관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은 심장 전문의에게 고관절 수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민법에 익숙하지 않은 군 법무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의 총격 사건 발생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기 사건은 총 48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으며 이전 최저 기록이던 2018년 502건보다도 적었습니다. 총격 피해자 수 역시 611명으로 2018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이에 대해 불법 총기 제거와 갱단 단속, 전략적인 경찰 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한 달간 뉴욕시의 7대 주요 범죄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7% 줄었으며 빈집털이는 18.9%, 강도는 8.2%, 중폭행은 6.6% 감소했습니다. 차량 절도와 중절도도 각각 6.1%, 4.2% 줄었습니다. 반면 살인사건은 28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고 강간사건도 24% 늘어난 1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간의 법적 정의가 확대된 영향으로 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범죄는 22.4% 줄어든 156건으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편 소매점 절도는 올해 들어 12%, 8월 기준으로는 22% 감소했으며 뉴욕시경은 지난달에만 2200건 이상, 연초 이후 총 1만 9천 건 이상의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미주 내 주요 한인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무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미국 달러로 보내는 개인 송금 고객에 한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송금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입니다. PCB뱅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인 구좌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송금에 한해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금 가능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CBB뱅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B뱅크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송금 금액과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무역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미국 최종시민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존 사워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워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합의의 틀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자 나라다. 관세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적 파급력만으로도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대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관세 정책이 폐지된다면 현재 평균 16.3%에 달하는 관세율이 최소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약 44만 5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노조 단체 교섭권을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본격 시행됐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6개 추가 기관에 대한 노조 권리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조 파괴라며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서들의 정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 권리가 박탈된 기관은 보훈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 해안경비대, 이민세관단 속국 등 9개 기관이며 이 중 보훈부 직원 약 39만 5천 명이 출산휴가 단축, 식사비 지원 폐지, 안전휴식 축소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습니다. 전미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라며 이번 정책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노동운동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권한 강화와 인력 재편을 목표로 하며 미국 노동운동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장기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연방재정지원금 중단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원 중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해 관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명문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숨기는 연막으로 반유대주의를 사용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차별 금지를 규정한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고 수년간 차별이 캠퍼스를 괴롭히도록 방치했다며 하버드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엘리트 고등교육을 무력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명백한 질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일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이 무려 17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날 추첨의 당첨 번호는 3, 16, 29, 61, 69번이며 파워볼 넘버는 22입니다.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5개의 번호를 맞춘 티켓은 전국적으로 11장의 티켓이 나왔습니다. 2등 당첨 티켓은 캘리포니아 2장, 콜로라도 1장, 플로리다 1장, 조지아 2장, 일리노이 1장, 메릴랜드 1장, 미네소타 1장, 오하이오 1장, 펜실베이니아에서 1장 판매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117장의 티켓이 5만 달러, 36장의 티켓이 1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파워볼 추첨에선 지난 5월 31일 이후 41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6일에 진행되며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볼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지만 복권국 관계자들은 1등 외에 더 많은 소액 당첨의 기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볼 티켓은 $2입니다.
오픈AI가 청소년 사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부모 관리 기능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한 달 안에 부모가 자녀의 챗GPT 사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부모는 자녀가 챗GPT를 사용할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 제어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심각한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요구해온 이 같은 기능은 이미 캐릭터 기반 챗봇 플랫폼 캐릭터 AI에서도 운영 중이며 해당 플랫폼도 과거 한 사용자의 아들이 챗봇 사용 중 정신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캐릭터 AI는 10대 계정에 대해 부모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고 오픈AI 역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픈AI는 또한 위기 상황이 감지된 사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대화가 가능한 버전인 GPT-5 싱킹 모델로 자동 연결할 방침입니다. 이 모델은 응답 속도는 느리지만 위기 완화와 현실 기반 사고 유도에 초점을 맞춘 추론 특화 버전입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미디어 안전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의 AI 프로그램 책임자 로비 토니는 부모 관리 기능은 설정이 복잡하고 청소년들이 오해할 수 있으며 결국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고인 건수는 718만 1000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월 대비 17만 6천 건 줄었으며 시장 예상치인 738만 건을 크게 밑도는 등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증가했으며 이는 2개월 만에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800 이하 소액 속보 관세 면제 혜택이 지난달 29일 폐지된 가운데 세관 국경보호국은 한국의 $800 이하 우편물에 한 해에 $80의 정액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해군 자산을 카리브해 인근에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에 폭격을 가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아동 대상 영상 일부를 잘못 분류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디즈니가 연방당국과 $10,000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8월 판매량이 88,523대로 작년 동월보다 12% 증가, 기아는 83,007대를 팔아 작년 동월보다 10.4% 증가하는 등 관세 영향 가운데서도 2달 연속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세계 남자 테니스의 전설 노박 조코비치가 US 오픈 4강 진출을 확정한 뒤 딸을 위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수록곡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